여러분들 오늘 64.7K 위에서 마감하면 이 쐐기가 이탈됐더라도 롱만 보셔야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64.7K 위에서 일봉 마감한다면 그때는 무지성 롱만 잡을 겁니다. 반대로 그 전까지는 굳이 지금처럼 애매한 자리에서 롱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제까지 계속해서 버텨주던 이 쐐기 패턴을 그냥 이탈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쐐기 패턴을 이탈하고 나니까 그냥 올라서기 바빴던 모습. 자, 근데 지금은 주말 시장이죠. 주말 시장에 이런 모습이 곧바로 나온다. 이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지금 가격이 그냥 무너지고 있지 않죠. 바로 밑에는 이 1시간 봉상의 FBG.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또다시 FBG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밑에서 받쳐주는 근거. 근데 내려갈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64.7K만 버텨준다면 정말 다음 주에는 올라갈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명확하게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구조가 있죠. 바로 상승 쐐기 패턴입니다. 자, 물론 이때 이탈되고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또 내려오긴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7월에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8월이죠. 8월 초에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로부터는 고점을 높이고 저점 또한 높여지면서 상당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추세 하단에 닿을 때마다는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붙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탈됐습니다. 자, 분명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가 맞았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올라가느냐, 더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이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예요. 보시면 결국 이 상승 쐐기의 하단을 한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는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쐐기 안쪽으로 복귀를 해주는 모습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상승이 정말 더 강하다면 이런 추세 하단을 깨더라도 곧바로 회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단에서 비비기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추세를 보고 들어왔던 롱 포지션들의 심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직전 고점까지 딱 보시게 되면 65.4K라는 이 벽을 못 넘으니까 다시 밀렸다는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저점은 높였는데 결국 고점은 높이긴 했지만 전 고점을 못 넘었다는 것을 매수세가 더 붙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굳이 여기가 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쐐기 안쪽으로 확실하게 복귀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숏을 잡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밑에서는 받쳐지고 있습니다. 자, 1시간 봉상의 FBG 보시면 지금 가격이 바로 밑으로 두 개의 FBG가 겹쳐져 있죠. 겹쳐 있다기보다는 밑에서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 FBG의 중단은 64.8K. 자, 이 FBG의 중단은 64.73K인데요. 특히 중단부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확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이 쐐기를 이탈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때마다 바로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에서는 쐐기가 이탈이 되려 롱을 공격적으로 잡기 어렵고 아래에서는 FBG가 잡고 있기 때문에 숏도 공격적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양봉 하나 나오면 다시 간다 하고 롱베팅, 숏 나오면 이렇게 음봉 나오면 다시 한번 내려간다. 쐐기 이탈됐으니까 쭉 빠진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또 손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굳이 매매를 할 바에는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가장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4시간 봉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쐐기 패턴. 이거는 1시간 봉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4시간 봉상에서는 저는 이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쐐기까지 같이 보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둘 다 기준선. 이 쐐기의 하단을 이탈했고 4시간 봉상에서는 기준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자, 결국 이 쐐기를 제외하고 봐고 그 다음에 4시간 봉상의 이 FBG를 보시게 되면 현재 내려오면서 이 FBG의 중단부까지 체크하지 않고 올라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양봉이 지금에 전환되지 못했어요. 여기 이 크게 빠졌던 음봉이 하나 있는데 이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이 나오는 척 하더니 지금은 살짝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결국 지금 이 1시간 봉상의 이 FBG도 마찬가지인데 4시간 봉상의 FBG가 겹쳐져 있는 자리에서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쐐기 하나 깨졌다고 무작정 숏을 잡는 거는 너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FBG가 여기서 받쳐지고 있으니까 롱?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위에서는 여전히 65K, 이 65.4K라는 이 벽을 뚫지도 못했고 상승 쐐기까지 이탈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리스크가 있는 롱이다.
자, 분명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FBG, 이 상단에서 잡았다면 0.3%의 반등입니다. 자, 수수료 따지면 수익 안 나죠. 자, 이런 장세에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매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롱만 가지고 가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렸던 이 쇼타점, 제가 이때만 제가 딱 말씀을 드렸죠. 그 뒤로 매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 찍고 0.3% 나오는 반대 이거 먹자고 들어갔다가 괜히 또 밀리게 되면 괜히 또 아쉬운 소리 듣잖아요. 0.4% 이거 먹자고 들어가서 뭐 몇 시간 동안 들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쐐기 우리가 보는 이런 기준들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자는 의미죠. 그리고 뭐 딱 이렇게 올라타기 직전에 이 기준들로 갖고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자리도 마찬가지였죠. 64.7K 일봉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애매한 자리선 정말 쉬는 게 상책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매매예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 스터디룸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롱 잡아라, 무조건 숏 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돈을 지켜야 되는 자리인지 그런 기준을 보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봉이 정말 64.7K 그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또다시 타점 잡고 롱만 볼 겁니다. 근데 이탈된다면요? 그럼 제가 관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타점을 잡아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뭐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언제부터 다시 매매를 할 것인가? 자, 여기서 4시간 봉을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자, 아까 FBG만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아래쪽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상승 추세선이죠. 자, 이 상승 추세선. 자, 여기 저점과 이 저점에다가 이은선입니다. 저는 여기가 개미털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구간을 기준선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 8월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가격이 무작정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저점을 하나 만들고 또다시 개미 털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올 때마다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봉상에서 쐐기를 이탈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체 상승 구조가 많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짧은 시간 봉에선 경고 하나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큰 시간 봉에서는 아직 상승 구조가 살아있죠. 그래서 지금 숏도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추세를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일단은 이 선 딱 보이시죠? 이 저점이 자리 잡혔던 자리. 자, 이게 평행하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인데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받쳐졌다는 것은 이것도 내려올 때에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받쳐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채널 자체가 이 중심 부근을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무조건 롱이다, 무조건 숏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계속 똑같죠. 지금 자리 너무나도 애매하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기다리더라도 아무 기준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리는 이 64.7K입니다. 특히 오늘은 장중에 64.7K 아래를 한번 찍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계속 버텨주고 있죠. 제가 보는 건 내일 오전 9시 일봉 종가가 마감하기 전에 이 일요일 일봉 종가가 마감하기 전에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가격은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봤던 핵심 가격이죠. 이전에 강한 하락이 이 시작했던 가격과 마주치고 1시간 봉상에서는 FBG 안에서 계속 반응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내일 오전 9시까지 밀리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건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나서 올라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올라가고 버티고 종가까지 이 위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종가장으로 내일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이 위에서 마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지금 나온 이 쐐기 패턴,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 봉상의 이 쐐기 이탈을 하락 신호로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쐐기 밑으로 가격을 한번 빼면서 롱을 털어낸 다음에 다시 상승 구조를 회복하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기다리는지 이 청산 히트맵을 봐도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청산 히트맵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지금 가격이 65K 이 부근에 딱 멈춰져 있죠. 64.9K 이 수준인데 근데 청산 물량이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65K 중반부에서는 숏 물량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도 유동성은 존재해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보면 64K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물량들이 남아져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도 롱청산 물량이 상당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애매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죠. 이 모든 트레이더들이 위로 향해도 이상하지 않고 아래로 향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월요일 날 딱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64.7K를 버텨준다면 저는 위에 있는 숏들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버티기가 어렵다는 건 청산을 당한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가 저항이다. 이번에도 못 간다 생각하면서 숏을 잡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64.7K를 계속해서 버텨주고 65K까지 돌파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이 숏들의 손절과 청산이 시장가 매수로 들어오면서 65.4K에 대한 이 도전이 아니라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차트 구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위쪽 유동성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 쐐기 하단을 아예 돌파를 못한 채로 이 64.7K 밑에까지 빠지는 이 1시간 봉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결국에 이 저점을 이탈시키는 상황이 되겠죠. 이 저점을 이탈시키고 이 유동성 먹으러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 사실상 이게 내려가더라도 올라오는 장세라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내려가더라도 잠시 휘청거린다. 폭락과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이 발생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4시간 봉상에서 FBG 중단부까지 이탈되는 상황. 자, 1시간 봉상에서 63.7K 그 이하까지 딱 내려온 다음에 이 FBG의 중단부인 64.6K까지 이탈되는 음봉이 하나 나온다면 이 상승 추세, 저점을 잡혀있던 이 상승 추세까지 모두 채널까지 모두 이탈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1시간 봉은 괜찮습니다. 근데 4시간 봉상으로 64.6K 이 이하에서 마감하면 저도 단기적으로는 숏배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크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방망이 짧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가장 위험한 게 포지션이 없는 걸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다시 양봉 하나 나온다고 해서 또 1%대 상승입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기준에 맞는 매매가 나온다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기준대로 해가지고 타점이 나오게 된다면요.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매매를 할 때는 시원하게 하고 매매가 필요 없을 때는 안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롱을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이유도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제가 타점이 나올 때에는 숏이든 롱이든 이렇게 관점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마지막으로 딱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